차츰 깨닫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쓴 소설에 담긴 이야기를 듣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얻고 자기 안에 죄다 흡수한 다음 오직 자기 눈으로 삶을 바라보겠다는 확고한 의지 아래 자기 작업에 몰두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디스 워튼의 소설 쓰는 기술의 한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고요히 자기만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을 여러분께 깊어가는 봄 5월의 안부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J 시인 이영주입니다. 문장의 소리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로 시작합니다. 오늘 손님으로는 안미옥 시인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 쓰는 안미옥입니다. 네, 안미옥 시인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1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시집으로 온, 힌트 없음, 그리고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저는 많이 보고 있어요가 있습니다. 네, 시인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에 일하고 생활하고 틈틈이 글 쓰고 그러고 지내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그 시를 가르치는 일을 좀 하게 되어서 네. 주 3일을 이제 강의를 하고 나머지는 육아를 하고 네, 그 안미옥 시인님 저희 문장의 소리 몇 해 전에도 출연을 하셨었는데 2017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다시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기분이? 골목에서 또 한 번 약간 헤맸어요. 근데 제가 그 문장의 소리도 문장의 소리인데 그 여기서 신진 작가 팟캐스트 파문을 그때 구성 작가 했어가지고 네네네. 되게 자주 왔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친숙한 공간인데 골목에 뭐가 그 사이에 주차장도 생기고 맞아요. 바뀌어가지고 좀 낯설면서 친숙한 그런 느낌으로 왔습니다. 네. 사실 저도 지금 1년이 넘도록 진행을 하고 있지만 항상 이 골목 들어올 때 왠지 아닌 것 같은 상황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렇게 찾아오고 있어요. 네, 오늘 문장의 소리 많은 분들이 흥미롭게 들으실 것 같은데요. 시집 저는 많이 보고 있어요.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집인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간 소감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약간 홀가분한 기분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책 나온 지 한 2달 정도 되어서 좀 그 출간 우울이 좀 중간에 왔다가 네네네. 요즘에는 이제 시집을 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시기예요. 다음 시들을 써야 해서 써야 하니까 과거는 있자. 네, 과거는 지나갔으니. 네, 지나갔으니 보내자.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2달 정도 됐는데 진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걸로 제가 느껴지는데 많은 독자분들께서 읽으셨겠지만 그래도 시인님이 소개하는 저는 많이 보고 있어요. 이번 시집 어떻게 소개하실 수 있을까요?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쓴 시들이 모여있는 시집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나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이 많이 보고 있으면서 이해하려고 애쓴 것이 무엇일까? 뭘 많이 보고 있었을까?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 그런 궁금함으로 좀 편안하게 읽으면 좋을 시집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게 말씀을 꼭 하셔서 그런 건 아닌데 이미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고 계신 시집입니다. 첫 시 홈이라는 시를 보면 오목하게 파인 아주 작은 홈이라는 의미와 함께 집이라는 공간으로 확장되는 그런 이미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집이라는 공간이 아주 작은 홈처럼 느껴져서 모두에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모두에겐. 이런 문장이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집과 나를 아주 깊게 들여다보는 시선이 느껴졌는데 이 시의 창작 배경뿐만 아니라 이 시가 또 이번 시집 첫 시로 배열된 이유랄까?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시로 배열은 계속 엄청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그냥 이 시여야 할 것 같다. 그런 느낌 속에 배치를 했는데 제가 오기 전에 한 번 또 다시 보니까 네. 이 시는 그 유년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 사람에 대해서 성인이 되어서 이해해보려고 다시 돌아보는 그런 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시는 이제 나 자신에 대한 이해, 또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애씀이 느껴지는 시라서 이해라는 키워드로 연결이 되는 것 같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그리고 홈이라는 것이 진짜 집도 되고 어떤 그 움푹 파인 홈도 되는데 네? 눈에 띄게 파인 홈이 아니라 아주 작은 눈에는 사실 보이지 않는 그런 홈인데 만지면 반드시 티가 나고 만져지잖아요. 거기에 뭐가 파여 있는지. 그래서 집이라는 공간도 심정적으로 사실 저한테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쓰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시집에서도 집이라는 공간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 전에 시집들을 봐도 그 집과 관련된 오브제들이 상당히 많았던 세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 시집도 역시 그 방이나 주택, 하우스 신축 이런 시어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그 집이라고 하는 공간성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들도 되게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 시집을 쓸 때 실제로 이사를 많이 다녀서 네, 이사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이사를 갑자기 많이 하게 되었고 갑자기 전세금이 확 오르는 시기에 이사를 해야 돼서 한정된 돈으로 그래도 괜찮은 곳을 마련하고 싶어서 한 집을 40군데를 봤어요. 그러니까 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40군데. 네, 그러면서 집이라는 공간이, 물론 공간으로서도 그렇고, 각자 사람들이, 조금, 그 심정적으로 안정적인, 내가 이제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수 있는 곳을 갈망하게 되는데, 저한테도 그런 갈망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어린 시절 때부터도, 그러니까 꼭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런 걸 되게 원하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늘 좌절되는 약간 좌절되거나 부재하거나 결핍된 형태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이제 계속 쓰다 보니 계속 쓰게 되었던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네. 이번 시집에서 그런 이야기들과 더불어서 시인이 특별히 애틋한 시가 있다면은 사실 모든 시가 다 소중하지만 시인님이 또 아끼는 시가 있다면 어떤 시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집이 나오는 시는 아닌데 비슷한 질문들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가장 애착이 간다거나 사랑하는 시라는 질문에는 제가 사운드북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애틋한 시라고 하니까 뭔가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계속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근데 이 시는 제가 예고의 수업을 몇 년 전에 갔을 때 제가 가르쳤던 학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시인데 그 친구가 좀 독특한 친구였거든요. 좀 독특한 학생이었는데, 그러니까 엉뚱해서. 근데 실제로 선생님 제 영혼은 나무예요. 저는 언젠가 나무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이런 거 이제 쉬는 시간에 막 이렇게 툭툭 내뱉었었는데 그게 너무 재밌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금 이상하게 와닿는 거예요. 그 영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학생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 좀 슬픔을 가지고 있는 학생인데 그렇게 좀 엉뚱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위로의 말이라는 것, 그 위로의 태도라는 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쓰게 된 시예요. 그래서 물론 그 학생에게 동의를 받고 내가 이 얘기를 시로 써보려고 하는데 괜찮니? 했는데 자기 너무 좋다고 그랬던 시여서 좀 애틋한 시입니다. 네, 계속이라는 작품입니다. 한 번 더 그냥 강조해봤습니다. 네. 근데 그 학생의 그 대답이랄까 어쨌든 그 말이 그 워딩 자체가 너무 시 같아서 깜짝 놀랐는데. 그죠. 마치 지어낸 얘기처럼.
진짜 되게 놀랍네요. 저는 만나서 시 쓰기라는 시도 되게 재미있었는데 시 이야기만 했는데 생활을 알게 되는 것처럼요. 이런 문장들이 확실히 너무 잘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이나 계기가 있었을까요? 이 시는 어떤 점심시를 써야 하는 엔솔로지 기획 네. 때문에 쓰게 된 시인데 네. 같이 엔솔로지 참여하게 된 친구 2명이 가끔 점심에 만나서 실제로 시 써보자고 만나서 시 얘기는 하고 시는 안 쓰고 점심 맛있게 먹고 헤어지는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우리 만나서 시 쓰기라는 제목으로 똑같은 제목으로 각자 시를 써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있어서 너무 재밌겠다 좋다 하고서 저도 이제 이 제목으로 시를 썼습니다. 네. 점심이라는 키워드가 정해져 있어서 점심에 대해서 생각이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웠어요. 네. 그런데 이 시를 쓸 때 실제로 제가 요즘에 이제 점심이 편하거든요. 정말 저녁이 네, 그렇죠. 없는 삶이라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작하다 보니 그 친구들과 지낸 세월이 또 있고 같이 정말 시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나눴던 친구들이라서 실제 상황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네. 길거리에서 전단지처럼 시도 나눠주고 네. 이렇게 전봇대에 붙여놓기도 하고 네네. 각각 한 편씩 좀 시가 꼭 시집의 형태가 아니라 다른 형태로 사람들에게 찾아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약간 그런 게 궁금해서 했던 프로젝트였는데 네. 너무 어려웠습니다. 전단지 망원역에서 붙이는 게 아니면 전단지 주는 게 너무 부끄럽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슨 광고지처럼 뭐야 이렇게 봤는데 또 시를 이렇게 받자마자 버려지는 거 보면 속상하니까 이거 제가 쓴 시예요 이러면서 줬거든요. 더 이상해. 더 이상해. 그런데 와, 간혹 어떤 사람은 약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좀 살펴보기도 하고 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억이 저한테 되게 강렬한 어떤 시를 나누는 체험이어서 네. 같이 쓰게 되었어요. 네. 네. 그 에피소드를 들으니까 용기가 대단하신데요? 저는 처음부터 하지는 못하였고 그 두 친구가 나눠주는 걸 보다가 간보다가 옆에서 하였습니다. 그 동료분들이 누군지 여쭤봐도 되나요? 김승일 시인이랑 백은선 네. 시인입니다. 네. 그분들하고 이제 같이 그런 행사를 했던 기억이 저도 나는 것 같아요. 그런 종류의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걸 했었던 어떤 시기가 있었다라는 게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저도 되게 놀랐었는데, 확실히,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놀라요. 네, 또 시집 제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많이 보고 있어요. 이 제목이 맨 마지막에 수록된 사운드북이라는 시에 등장하는 문장이죠. 어떻게 결정하게 되신 제목일까요? 원래는 전혀 후보에 없던 제목이었는데 제가 가장 미뤘던 제목은 좀 긴데 나의 혼자는 자꾸 사람들과 있었다라는 제목을 미뤘는데 네. 그것도 좋네요. 네, 강렬하죠. 근데 좀 복잡하고. 그렇죠. 네, 기억이 잘 안 나죠. 네, 그리고 출판사에서 좀 가장 추천했던 제목은 울지 않고 말하는 법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울지 않고 말하는 법은 일단 시 제목에 운다는 표현이 들어간 게 제 마음에 좀 너무 걸렸고, 그 긴 제목은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좀 너무 복잡하다. 네. 딱 쉽게 가닿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많이 보고 있어요는 사실 시집 제목으로는 책이 나오기 전까지도 긴가민가 했거든요. 네. 그리고 사람들에게 후보를 쭉 이야기해줬을 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제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것도 좀 이제 마지막 최종 진짜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이걸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내가 이걸 선택했을까? 나중에 생각했는데 전에 첫 시집은 온, 두 번째는 힌트 없음이잖아요. 네. 둘 다 짧기도 하고 정보성이 없어요. 제목 안에. 네, 그렇죠. 뭔가 명확한 그냥 보고 싶은 대로 보라는 그런 느낌으로. 근데 저는 많이 보고 있어요. 또 사실 뭘 보고 있는지가 없으니까
보고 있다는 행위는 있는데 사람들마다 읽고 싶은 방향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제목이구나. 나는 이런 제목을 좋아하나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사람들 기억 못하는 후보로 제목을 하게 되는 거 괜찮은가요? 저도 약간 지금 시집 출간을 앞두고 있는데 제목이 계속 제목 너무 어렵죠. 네. 그런데 제가 계속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저 이제 아이가 3살 때 이제 말을 조금 하고 기억을 조금 하는 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목을 쭉 들려줬어요. 네. 그랬더니 어떤 게 제일 좋아? 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나의 혼자는 자꾸 사람들과 있었다. 이게 좋다고. 그래서 이걸로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제일 마지막에 말한 제목을 그냥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막 앞에 거 다 그렇죠. 유추할 수 복귀가 없어서. 안 되니까. 네, 그러다가 한 몇 시간 지난 다음에 누구야 뭐 시집 제목 어떤 게 좋을 것 같아? 먼저 또 얘기했더니 아이가 저는 많이 보고 싶어요가 좋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보고 있어요인데 보고 싶어요로 이제 네, 그렇죠. 잘못 얘기한 건데 너무 좋은 거예요. 보고 있는 거 안에는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 해서 더 이제 그냥 결정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그 아드님을 저한테 한번 대면 전화 영상통화 네, 이번 시집의 1부에는 모두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2부는 내가 가진 것을 줄게. 3부는 점심에 만나요, 화내줘요 라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저는 그 시집을 낼 때 배열이 사실 제일 어려운데 맞아요. 자꾸 바뀌어요. 네. 마음이 바뀌어서. 네. 그래서 이게 1부, 2부, 3부면 이게 하나의 주머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어울릴 것 같은 시들을 담고 근데 첫 시랑 끝 시만 딱 정해놔요. 그러니까 1부의 첫 시, 끝 시, 2부의 첫 시, 끝 시, 3부의 첫 시, 끝 시는 이거는 1부의 첫 시여야만 해 이런 마음이 드는 시를 골라두고 그 안에서는 좀 자유롭게 엉클어트려서 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주제별로 딱 묶어놓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렇다고 또 아예 맥락 없이 다 틀어놓기는 좀 그래서 그냥 어떤 느낌적인 느낌으로 배열을 하는 것 같고 부 제목은 그 부 안에서 좀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구절이라거나 아니면 2부에서는 이게 작은 소시집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제목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문장 중에 골라서 그렇게 정하는 편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미옥 시인님이 배치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나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독자 리뷰도 좀 보셨나요? 이번에 시집이 워낙 사랑을 많이 받아서 독자분들 리뷰가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또 이번 시집에서 이것만큼은 꼭 발견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에고 서칭을 종종 해보는 편인데 이렇게 읽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대부분 편하게 읽어주시는 것 같아서 예전에는 어렵다는 얘기를 더 많이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얘기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좀 좋았고 그 검색해서 안 건 아니고 제 이제 일 같이 하시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좀 연배가 있으신 분인데 제 시집을 되게 열심히 읽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표지 색깔을 혹시 정한 거냐 본인이 그래서 출판사에서 같이 이렇게 여러 안이 와서 이거 선택하게 되었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너무 잘 어울린다고 이 시집을 자기가 읽기엔 이거는 그 혁명의 시집 같다고. 붉은색이. 네네. 혁명의 메시지가 너무 많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울지 않고 말하는 법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에서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지나간 사람들을 생각한다. 네가 따뜻한 발이 되어주려고 하는 것, 사람들의 미래를 소원하는 것, 울어주는 밤이 되고자 하는 것을 사람들이 몰라도 네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알지 못해도 그래야만 했다. 다른 방식으로는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하고 쭉 내용이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충분히 그렇게 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약간 그렇게도 읽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그러니까 확장된 느낌이 들면서 네.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낸 시집과 같이 첫 번째, 두 번째 시집 이야기도 나누고 싶은데요. 2017년에 출간된 첫 시집은 온이었고 2020년 힌트 없음, 그리고 이번 시집 사이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창작 고민 같은 게 있었다면 무엇이었을지 궁금합니다. 고민이 많이 있었고 변화가 제 안에서는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우선 첫 시집 때는 제 안이 너무 복잡하고 얽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대체 뭘까를 좀 많이 들여다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기 뭐가 있는지. 난 어떤 사람인지.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내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힌트 없음을 쓰면서는 첫 시집 내고 나서 조금 편하게 쓰고 싶고, 네. 그러니까 너무 끙끙대면서 막 진짜 쥐어짜듯이 쓰는 거 말고, 네. 그러면 이제 독자들도 그렇게 힘들게 읽을 것 같아서 좀 편하게 쓰고, 그러니까 흘러가듯이 어떤 그 내적 리듬? 그런 것을 따라서 쓰고 싶었고, 좀 네. 재미있게 쓰고 싶었고, 네.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힌트 없음에서는 그래도 조금 다양한 소재들을 가지고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좀 그 외부와의 연결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 네. 나 자신만 이해한다고 해서 뭔가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걸 좀 더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 같고, 그래서 세 번째 시집 요번에 수록된 시들을 쓸 때는 좀 시선이 바깥으로 많이, 외부로 많이 나아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저는 이제 하고 있는데, 읽으시는 분들은 뭐 그대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나름대로는 그 좀 예전 같았으면 다 지웠을 문장들도 네. 좀 그냥 두면서 네. 더 그냥 자연스럽게 읽히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네. 지금 말씀하신 어떤 변화를 저도 되게 많이 느꼈는데, 온과 힌트 없음의 이 밀도는 그 긴장도나 그 공명 상태가 굉장히 꽉 차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이번 시집은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부드럽게 풀어내고 있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 시인님만의 또 어떤 시쓰기 방식 같은 게 혹시 있으실까요? 뭐 시를 어떻게 시작한다든지 착상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시를 시작하는데 일단 되게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진짜 그 긴장도가 네. 매 시를 쓸 때마다, 새로운 시를 쓸 때마다 전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보는 사람 같은 그런 긴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 긴장을 푸는 것이 먼저여라서 네. 그 한글창을 켜두고 제 아무 말 쓰는 한글창이 하나 있어요. 네. 그 한글 파일이, 그걸 열어서 날짜를 쓰고 아무 말을 막 써요. 그냥 그때 들었던 생각, 아니면 최근에 있었던 일, 아니면 뭐 고민 이런 것들도 다 쓰고,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엉켜있는 생각들을 그냥 문장으로 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다 보면 이거 한번 시로 써볼까 싶은 구절도 쓰게 되기도 하고, 네. 아니면 일단은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두려움을 없애는 그 워밍업 같은 준비 운동처럼 되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시를 쓸 때 좀 집중을 더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또 좋은 꿀팁이네요. 오늘 꿀팁 엄청 많이 발설하시네요. 해보세요, 여러분. 네. 평소에는 어떻게 작업하실까요? 뭐 작업하실 때 꼭 필요한 아이템이 있는지, 아니면 음악 같은 걸 좀 듣는다든지 이런 루틴이 있으실까요? 저는 작업할 때 음악이 꼭 필요한 사람인데, 그런데 또 좋아하는 노래는 귀에 익으니까 듣지 못하고, 네. 좋으면서 새로운 노래를 찾아야 돼요. 너무 까다로워. 그쵸. 그래서 계속 그 좋은데 새로운 노래를 찾다가, 이 노래가 오늘 너무 집중하기 좋은 노래다 생각이 들면 그걸 한 곡을 계속 들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집중이 되면 그 노래가 안 들리거든요. 그렇게 좀 작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오면서 이 노래 작업할 때 들어야겠다 싶었던 노래는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올렸는데 네. 그 최유리의 숲이라는 노래가 네. 오늘은 되게 좋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다른 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쯤에서 지금 만나요의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님께서 직접 골라오신 문장을 시인님의 목소리로 낭독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어떤 작품을 들려주실 건가요? 책은 아니고 보그라는 잡지에서 2020년에 그 윤혜정 에디터와 그 사카모토 류이치가 인터뷰한 그 인터뷰가 실린 글 중에서 네. 짧게 네, 한번 읽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안미옥 시인님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가들은 시대의 문제점을 직감적으로 포착하고 나아가야 할 바를 숙명처럼 고민한다는 점에서 나이와는 상관없이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어른으로 사시는 건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런 훌륭한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지 못하듯 나도 단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노력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좋겠죠.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아무것도 안 할 때보다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더욱 일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게 가장 간단해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일일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문장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사카모토 류이치 정말 좋아하는데 최근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왜 좋아하냐면 진짜 시대의 어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가로서도 너무 좋아하고 존경할 만한 부분이 많은데 네.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사회운동 같은 것도 많이 하시고 네네. 그 발언하는 어떤 말들을 보면 정말 어떤 통찰력만으로는 되지 않는 그 세상에 대한 사랑 같은 것이 가득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이 질문은 그 일본에서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네. 일어났었잖아요. 네네. 근데 류이치 사카모토가 그때 이후로 1년마다 그 재해 지역에 가서 거기 아이들과 같이 공연을 한다고 해요. 네. 그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네. 저도 이제 어른인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예전에는 글 쓰는 사람이라면 어른이 되지 않는 것이 네. 그러니까 영원히 그 아이가 되는 그러니까 철없음을 유지하는 것이 네.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던 때도 있었지만 네.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시대의 어른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무언가 책임지는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네. 이 대답이 너무 좋아가지고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조금씩 노력하는 것 각자의 자리에서 그게 사실은 제일 쉬워 보이지만 제일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또 인상적인 말씀 해주셨는데 예술가는 철없는 아이의 시선을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것이 어떤 일반적인 예술론자 예 그런 또 마인드이기도 한데 그것이 또 무책임함은 또 아니니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또 인상적으로 청취자분들한테 들렸을 것 같습니다. 류이치 사카모토 말고도 영향을 준 작가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작가들이 있으실까요? 너무 많은데 영향을 준 작가들 많지만 제가 지금도 시가 잘 안 써지거나 뭔가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할 때 읽게 되는 시나 글들이 있는데 네. 가장 많이 읽는 것은 이원신의 시와 산문집을 좀 많이 읽어요. 그래서 네. 최소의 발견이라는 이원신의 산문집이 있는데 네. 그걸 좀 많이 읽어서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고 뭐 김행숙, 김혜순, 이수명 시인의 시들도 지금까지도 계속 자주 들춰보는 시인 분들이라서 네. 영향을 받겠죠?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금 말씀해 주실 뻔했는데 시가 잘 안 써질 때 최소의 발견을 읽는다. 네. 그렇지만 또 그것 말고도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넘겨오셨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창작 수업을 또 지금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 잘 안 써질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안 써질 때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육체적인 피로 그거는 운동으로 잠을 자거나 그렇게 피로를 풀고 할 수밖에 없고 네. 두 번째로는 써지지 않는 이유가 반드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지 못하게 만드는 내면의 이유가. 근데 그거를 덮어두고 그냥 쓰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데 아까 그 아무 말 쓰기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에다가 지금 내가 뭐 때문에 안 써질까를 이제 막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네. 이런저런 글을 쓰면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생각들, 감정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 시 자체에 대한 어떤 고민이 너무 깊어서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생활의 영역에서 관계의 문제 같은 것을 내가 풀지 않고 그냥 덮어두고 갈 때 그럴 때도 잘 안 써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유를 좀 찾아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거는 저도 생각을 못 해봤는데 왜 안 써질까라는 이유를 찾는다. 네. 그게 상당히 그 근원적인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을 것 같은데 좋은 그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만나요의 마지막 코너 마이 페이보릿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들이 최근 꽂힌 음악, 감동받은 영화부터 새로 발견한 맛집까지 요즘 푹 빠져있는 것에 대해서 독자분들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코너 속 코너입니다. 안미옥 시인님께서 요즘 푹 빠져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 질문이. 잠깐 빠졌다가 빠져나오는 건 많은데. 근데, 좀 재밌는 게 갑자기 생각났었는데, 네. 당근마켓. 당근마켓이요? 네. 네. 너무 뒤늦게 빠지신 거 아니에요? 아니, 되게 계속 오래오래 빠져있는 게 당근마켓인데, 네. 물론 뭐 아이 때문에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것도 있지만, 되게 재밌는 것들이 올라와요, 거기에. 네. 기상천외한 게. 제가 실제로 그걸 봤어요. 뭐냐면 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안미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네. 안미옥이라는 이름이 박혀있는 도장을 파는 거예요. 네. 저와 동명이신 분을 사가세요. 제가 도장이 하나 남아서요.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 건 너무 재밌네요. 너무 재밌죠. 네. 그리고 또 어떤 걸 봤냐면 그 놀이터에 가면 미끄럼틀도 붙어있고 계단도 붙어있는 되게 커다란 기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네. 그게 있잖아요. 그걸 파는 거예요. 그 너무 크지 않나? 그니까요. 그런 걸 당근마켓에 판다니까요. 그리고 또 뭘 봤냐면 경비실 박스. 경비실. 네. 그래서 당근마켓에서 무슨 옷이나 뭐 장난감이나 책이나 이런 것만 파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거가 올라오더라고요, 가끔. 그래서 네. 종종 그냥 뭐 사거나 팔 게 없을 때도 봐요. 당근마켓을. 좀 재밌는 게 올라와서. 저도 당근마켓에서 그런 책을 산 적이 있는데 논문의 힘? 이런 책을 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팔러 오신 분이 이제 석사 논문 다 쓰시고 네. 이제 팔려고 내놓으셨다고 하셔서 저한테 너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논문 쓰시려고요?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저는 정말 지긋지긋해서 절대로 박사는 안 할 겁니다. 하고 던지듯이 집을 갔던. 근데 그 책 도움이 되나요? 안 읽었어요. 네. 안미옥 시인의 시 선캐쳐를 보면 이런 질문이 또 생각이 났는데요. 선캐쳐의 첫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 내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오늘은 어떤 형체로 살았던 걸까? 표면이 거친 돌로 된 심장으로 뛰고 있던 걸까? 네. 이런 너무 쓸쓸하고 아름다운 구절이 있는데 요즘 시인님께서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하는 건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요즘에는 잠들기 전에 생각을 못하고 그냥 피곤해서 아이 재우다가 아이보다 먼저 잠들기 일쑤고 또 잠이 안 올 때가 가끔 있는데 네. 어젯밤이 잠이 좀 안 왔어요. 그래서 아까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네 요즘에 좀 화가 많아져가지고 요즘 새로운 저도 용어를 배웠는데 그라데이션 분노 이런 게 있대요. 네. 서서히 차오르는 그런
건가 본데. 안미옥 시인님이 요즘에 제가 가끔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반성 같은 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반성. 근데 예전보다는 덜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반성을 많이 하죠. 네. 반성을 하는 사람이 또 많지 않은데 굉장히 사실 훌륭하신 분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과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 반성의 기원이 어디에서 왔을까. 네. 근데 제가 어릴 때 아빠가 네. 반성문을 진짜 많이 써오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벌로 반성문을 써오게 하셨어요. 되게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약간 그 기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학교에서? 그러게요. 저희 아버지. 네, 그 반성하는 시인님의 품성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도 가끔 왜 나는 반성을 안 하지? 이런 반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반성이네. 네, 시인님 또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한데요. 요즘은 또 어떤 작업을 이어가고 계실지, 앞으로는 어떤 것들을 하실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최근에는 산문을 조금 많이 쓰고 있는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쓰고 있는 것은 그 아이와의 일상이 담긴 그 일상 속에서 저를 또 발견해내는 네. 그런 이야기들로 산문을 쓰고 있어서 목표는 올해 하반기에 출간하는 것이 목표인데 네네. 잘 모르겠습니다. 왜요? 네,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제목이나 이런 거 생각 안 하셨죠? 네, 아직 절반을 더 써야 돼요. 지금 쓴 만큼 더 써야 돼서. 네. 응원을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처럼 또 다음 시집도 기대를 하면서요. 지금까지 저는 많이 보고 있어요의 안미옥 시인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소감 어떠셨어요? 시간이 금방 가네요. 순삭. 네. 저 얘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가 봐요. 웃는 것도 좋아하시는 네. 분. 네. 아쉽지만 정말 끝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끝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시집도 내고, 독자분들도 찾아뵙게 되어서 너무 좋은데요. 각자의 자리에서 여력이 되신다면 제 시집도 읽어주시고, 또 문장의 소리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미옥 시인님 보내드리고 1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다시 만나요.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그댄 말이 없네요.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오지 않을 나를 추억하나요?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내일을 두려워하나요? 지나버린 시간도 찾아오지 않은 시간도 모두 잊어버리고 지금만을 느껴보아요. 누구에게도 차마 얘기한 적 없었던 작은 비밀 하나 말해 줄까요? 문장의 소리